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파생 상품 거래, 그 중에서 이제 선물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같이 올려드린 그 강의 노트하고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강의 노트를 보니까는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초자산이 있습니다.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식, 그 다음에 뭐 채권, 그 다음에 이제 뭐 외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외환.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주식과 채권은 바로 자금 조달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출하고 수입을 할 때 결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원재료가 필요하고요. 그런 어떤 원자재를 갖다가 이제 수입해 오거나 뭐 혹은 뭐 우리가 이제 부품 등을 이제 수출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원유라든가 혹은 뭐 밀가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수입해 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뭐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어떤 기초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초 자산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와 가지고 이 기초 자산의 가격의 변동성을 좀 줄여주거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없애기 위한 그런 어떤 상품이 바로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자산에서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 주식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하려면 이제 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된다면 변동성이 있는 거죠. 변동성이 있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위험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재무 이론에서는요, 이런 위험을 갖다가 줄이거나 궁극적으로 이제 없애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게 되면 좋은 사람도 있고 이제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을 매입한 사람이라면 이제 주식 가격이 이제 오른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주식을 매입할 예정이라면 주가가 오르면은 별로 좋지 않겠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주식 가격이 뭐 오르고 내림에 따라 가지고요, 이제 위험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어떤 위험을 갖다가 줄이고자 나온 것이 주가지수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위험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금리 선물입니다. 요거는 이제 통화 선물 혹은 이제 선물한 거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선물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리스크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거기 보시면 선도거래와 선물거래가 나오는데요. 선도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위험을 갖다가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도거래하고 뭐 선물거래, 그 다음에 현물거래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현물거래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현물거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계약을 맺는 것은 현재고요. 계약. 그 다음에 실물을 인수도 하는 것도 예, 현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게 가가지고 아줌마 우유 하나에 얼마예요? 그러자 아줌마가 뭐 500원이야. 그러면 하나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아줌마가 알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우유 하나에 500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자 아줌마가 계약을 맺자마자 그 즉시 우유를 주고 나는 돈을 내면서 결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실물 인수도 현재 이루어집니다. 예, 이런 게 이제 현물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거래를 할 때도 주식을 사면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결제가 이루어지죠. 이런 게 현물 거래인데, 이제 그 선물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 거래. 선물 거래는 계약은 현재이지만 실물 인수도는 미래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선물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줌마 우유 하나에 500원에 좀 주세요. 그러면 계약 그 아줌마가 알았어 하면 계약이 성립되죠. 예. 근데 이제 아줌마 내가 한 달 후에 우유 하나에 500원에 사가지고 갈게요. 라고 하면 아줌마가 알았어 라고 합니다. 그럼 계약은 어쨌든 현재 이루어졌지만 우유를 갖다가 실제로 인수하는 시기는 한 달 후가 되니까 미래가 되겠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선물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 거래하고 선도 거래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개념은 똑같은데 다만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선물 거래는 이 거래소를 거치면서 거래가 되는 거고 이 선도 거래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래 당사자끼리 알아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바로 선도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물과 선도 거래는 어쨌든 개념은 똑같은데 다만 다른 점은 거래소를 거치냐 거치지 않느냐 요거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선도 거래의 어떤 사례를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농부하고 상인이 나오는데요. 3월 달이라고 합시다. 이제 배추 농사를 짓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농부는 이제 어떤 그 걱정이 있냐면요. 지금 현재 가격은 이제 500원인데 이제 11월 달 가가지고 만약에 가격이 오르는 거는 괜찮아요. 예. 근데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거는 손실이라는 겁니다. 예. 농부도 바로 가격 변동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500원에 거래는 되고 있지만 막상 상인이 김장철이 되는 11월 달 가서 이제 살려고 봤더니 배추 한 포기에 1,000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100원으로 떨어져도 마찬가지고요. 100원으로 떨어지면 이제 좋겠죠. 아무래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농부나 상인이나 모두 다 이제 가격 변동의 위험성에 노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즉 현재 3월 달이라고 합시다. 현재 11월 달에 배추를 사가지고 갈 것을 지금 시점에서 미리 계약을 맺는 겁니다. 즉 500원에 농부는 팔기로 계약을 맺는 거고요. 상인은 500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은 거죠. 자, 그러면 11월 달이 됐다고 칩시다. 11월 달이 됐어요. 근데 가격이 1,000원으로 올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1,000원에 팔 수 있었는데 500원에 계약을 맺는 바람에 1,000원짜리를 500원에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1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만히 있었으면 선도 계약을 안 맺고 가만히 있었으면 11월 달에 100원에 팔 수밖에 없었지만 500원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100원짜리를 500원에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상인은요, 이제 11월 달에 1,000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이제 500원에 이제 사기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상이니까 사는 거죠. 자, 그런데, 1,000원으로 이제 그 가격이 결정됐어요. 11월 달에. 그러면 상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소비자들에게 팔기 위해서 농부, 즉 산지에 가가지고 배추를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상인은. 그런데 11월 달 가니까 1,000원입니다. 그럼 1,000원에 샀었어야 되는 건데
3월 달에 500원의 사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상인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만약에 100원으로 이제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선도 계약을 안 맺었으면 100원에 살 수 있었던 것을 500원에 사기로 했으니까 100원짜리를 비싸게 살 수밖에 없으니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500원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상인도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어쨌든 500원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으니까 변동성이 없어진 겁니다. 변동성이 없어졌다는 것은 위험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이론에서는 어쨌든 위험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경영할 때도요, 그 변동성을 갖다가 줄이는 것이 바로 경영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자재를 사가지고 오는데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예를 들어서 원유 같은 것도 뭐 배럴당 뭐 100달러가 될지 아니면 배럴당 뭐 20달러가 될지 미래에 알 수가 없다. 근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막 그때 가서 사고 오지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100달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격을 갖다가 결정해 놓으면 그 가격에 맞춰 가지고 물건의 어떤 그 생산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것에 맞게끔 뽑고 그 다음에 그것에 맞게끔 자금도 조달하고 어쨌든 불확실성을 좀 확실성을 돌려놔야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파생 상품들이.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선물 거래 혹은 선도 거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거래소를 거친다면 선물 거래라고 하고요. 똑같은 개념이지만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다면 선도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우리 그 강의 노트에 보면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라고 해가지고요. 수출 기업은 환율 하락 시 환 리스크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뭐 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뭐 거래은행과 선물한 거래하거나 통화선물 시장에서 거래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수출하는 기업은 뭐 이제 통화선물 시장이나 선물한 시장에서 거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그 선물 시장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 위험을 갖다 관리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기업이 있다고 할게요. 수출 기업. 수출 기업은 당연히 수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받겠죠. 뭐 되게 달러를 받을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달러를 얼마에 받냐면은 1달러에 1,000원이라는 환율로 받을 예정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1달러에 1,000원을 받는데 수출하는 기업이니까 1달러에 1,000원을 받을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받을 시점에 가서 환율이 1,500원으로 올랐다고 한다면 1달러를 받으면 1,000원이라는 돈이 생겼지만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1달러를 받으니까 1,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환율이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1달러를 받으면 1,000원 챙길 수 있었는데 1달러를 받으니까 500원밖에 못 챙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난 거죠. 어쨌든 간에 수출하는 기업은요,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선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 거래를 하는데 선물 거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거래가 있습니다.
이제 선물을 매입하는 거래가 있고요. 선물을 이제 매도하는 거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여기서 뭐 매입한다 매도한다고 해가지고 뭐 선물을 갖다가 뭐 사는 건가 어디 가서 사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물을 매입한다라는 개념은요 현재 정한 가격대로 사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정한 가격대로 뭐 사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현재 정한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한다면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한다면 1달러에 미래 가서 보니까 1,500원이 됐다. 나는 1달러에 1,000원에 사기로 했는데 올랐습니다. 예, 1,500원으로. 그러면 나는 1,500원짜리를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이득이 발생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00원에 사기로 했는데 5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500원으로 떨어졌 가만히 있었으면 5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1,000원에 사겠다고 했으니 500원짜리를 1,000원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매입하게 되면요.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이 되는 겁니다. 선물 매도는 이것과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1,500원에 1,500원이 됐다면 선물 매도라고 하는 것은요. 선물 매도는 현재 정한 가격대로 팔겠다라는 겁니다. 팔겠다. 자, 그런데 1달러에 1,000원에 팔기로 했었는데 미래 가서 보니까 1,500원이 됐어요. 그럼 나는 1,500원에 팔 수 있었는데 1,000원에 팔기로 했으니 1,500원짜리를 1,000원에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런데 5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면 1,000원에 팔기로 했는데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500원짜리를 나는 1,000원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 매도는요. 기초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선물을 매입하고요.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선물을 매도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선물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출하는 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수출하는 기업은 우리가 달러를 받을 예정이잖아요. 뭐 그래서 1달러에 1,000원일 때 계약을 맺어서 이제 1달러에 1,000원에 결제하기로 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만약에 환율이 오르면은 이익이에요. 그래서 뭐 별 문제 없어요. 이익이니까 문제 없죠. 환율이 오르는 것은. 근데 문제는 떨어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은요, 환율이 하락하면 손실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환율이 하락하면 손실이니까 이 손실을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떨어졌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품을 거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졌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상품 뭐가 없을까? 보니까 선물 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은 선물을 매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외환시장에서 선물 거래를 하는 거니까 이걸 갖다 이제 선물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물환을 갖다가 매도합니다. 자, 그러면 1달러에 이제 그 선물환을 매도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달러에 1,500원으로 이제 환율이 올랐다고 칩시다. 1,000원에 선물환을 매도했는데 그러면 1달러에 1,000원으로 계약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1달러에 1,500원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수출한 그 무역 거래에서, 즉 상품 거래에서는요, 500원이 이익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예. 1,000원을 1달러를 받았는데 옛날에는 1,000원 얻을 수 있었죠. 지금은 1달러 받아서 1,500원 얻을 수 있게 됐으니까 500원 이익인 거죠. 하지만 선물환 시장에서는요, 매도했거든요. 매도했으면 가격이
떨어져야지 이익인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500원이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갖다가 합해 보세요. 이 두 개를 합해 보니까 플러스 500에 마이너스 500이니까 0이죠. 즉 손실도 아니고 이익도 아닌 겁니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위험이 없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는 선물안을 거래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일정한 정도의 가격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정한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 혹은 손실이 발생한다 혹은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변동성이 사라진 거고 따라서 위험이 사라졌다 혹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00원은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갖다가 거래함으로 생기는 상품 거래에서는요, 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나는 손실이에요. 500 손실입니다. 하지만 선물안을 매도했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득이라며요. 근데 1000원이었는데 500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안 시장에서는요, 500원이 이제 이득입니다. 합하면 0이 되지만 어쨌든 위험은 없앨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선물 거래, 그러니까 파생 상품 거래는요. 예, 그래서 좀 이제 거래를 갖다가 함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 변동 위험을 좀 없애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파생 상품 거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물 거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거래 발전 과정은요,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1848년도에 시카고 그 오데오 지방은 아주 곡물이 많이 나는 곳이죠. 그래서 곡식을 갖다가 거래하면서 이제 선물 거래가 최초로 도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상품 선물만 거래가 되다가요. 60년대 이제 베트남 전쟁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이 그때 당시 미국 닉슨 대통령이 금태한 정지 선언, 즉 달러를 금으로 못 바꿔주겠다. 이런 선언합니다. 옛날에는 달러를 갖다가 금으로 바꿔주던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브렌튼 우드 체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달러를 갖다가 금으로 못 바꿔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렌튼 우드 체제가 무너지고, 브렌튼 우드 체제는 이제 고정 환율 제도였거든요. 지금이야 당연히 환율이 이제 시장에서 막 변하는 걸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만 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환율은 고정 환율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변동 환율 제도로 변경이 됐는데 그게 바로 브렌튼 우드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이유는 그때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닉슨이 금태한 정지를 선언하고 달러를 갖다가 가치를 변경시킨 겁니다. 달러 가치를 갖다가 변화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이제 변동이 된다는 거죠. 즉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하게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커진 거죠. 이렇게 위험이 커지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불만을 갖게 되고, 이 불만을 갖다가 좀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통화 선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가지고 위험이 발생하니 이런 위험을 줄이고자 나온 게 바로 통화 선물이고, 통화 선물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금리 선물, 주가주 선물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도입된 선물이 주가주 선물이고요. 이어서 이제 금리 선물이나 통화 선물도 도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이제 선물 거래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할게요.